시작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C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배철진이라고 합니다. 제 사이트가 이제 좀 잘 표시 안 하는데요. 오늘 논평이 오늘 발표가 뭐 이렇게 학회 관계상 이렇게 충분히 발표가 되지 않고 여러분도 아마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숙지하시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발표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내용을 보신 이후에 제 사이트에 오시면 제 연락처 메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충분히 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자님 부탁드린 것은 발표는 한 10분 정도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평장님께서 이렇게 논평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네, 저희 주제가 AI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AI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했으면 합니다. 흔히 AI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러분은 알겠지만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흔히 영화에 나오는 특정한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고요. AI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즉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을 확보하고 창조 활동을 하는 모든 유형의 시스템을 AI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 AI로 인한 흔히 이제 빅브라더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이렇게 도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산업 로봇이라든가 무인전투기, 가상현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바탕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AI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AI 정의대로 모든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AI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AI는 능률과 창조를 바탕으로 많은 현상들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현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내용이 하겠지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AI가 아직 넘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태된 상태는 어떠냐면 AI가 문명을 장악하게 되고 인간은 극소수만이 AI와 협업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논지의 또 하나의 주제인 명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이라고 그러면 흔히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 의식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물론 집중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중만 있어서는 온전한 명상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명상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과 물러남이라는 요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논의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명상은 의식이 판단하는 의식이, 이 판단하는 의식은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우리 흔히 마음이라고, 마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마음이라고 일반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지 작업을 하는 모든 의식작용을 마음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의지, 이성적인 판단,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는 의식을 일반 의식, 판단하는 의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는 의식이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대상을 관찰하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은 이 대상에 있습니다. 하나의 원포인트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상태는 일반 의식이 판단하는 의식이 대상 그 관찰의 방향이 대상에서 철수를 해서 그 판단 바라보는 의식 자체를 관찰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무게 중심은 판단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판단하지 않는 의식이 서서히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 의식이 판단하는 의식을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무게중심은 판단 없는 의식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판단 없는 의식이 우리의 판단하는 의식과 일반 현상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저는 밑에 잘 보이진 않는데 전체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대상을 버려버리고 코마 상태에 들어간 것이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상은 전체성이 구현되는 상태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판단 없는 의식과 판단하는 의식과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 그럼 의식이 뭐냐?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그러면 한 인간 내면에 있는 무언가 고정된 어떤 주체를 흔히 의식이라고 인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의식은 한 인간 안에 있는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는 논지에도 나와 있는데 현대의 자연과학자들이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의에 의하면 의식은 뉴런 속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의 이미지들의 디스플레이가 의식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 그 이미지의 유통 현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판단하는 의식, 일반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의식이 아니라 판단하는 의식, 일반적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AI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껏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자신이 만든 도구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도구에 대한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본논문에서 제시한 AI로 인한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정체성에 대한 집착 문제입니다. 둘째는 생체적 감흥용 세트로 인한 공감 능력 상실입니다. 셋째는 감각의 몰입됨으로 인한 이미지 속으로의 갇힘 현상이 그것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자극은 엄청난 양이 강하고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주어지므로 인간에게 이 정보를 이해하고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의식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극의 이미지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은 이들 이미지를 상호 관련시킬 사고의 작업을 상실하고 그 이미지 자체에 갇히게 됩니다. 도출되는 것은 정보의 광기성을 통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단편적 이미지에 대한 자극의 요원일 뿐입니다. 이 아이가 인간에게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폐해는 이미지 감옥입니다. AI 시대의 명상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명상은 의식의 조화를 통한 통합된 인간 존재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명상은 AI 시대에 제기된 인간 의식과 환경과의 부조화를 해소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 문제에서 명상 상태에는 자기 정체성을 객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자각이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정체성이 당면하고 있는 모함과 불안이 판단하는 의식에 인식됩니다. 자기 정체성의 위치와 모습이 제대로 파악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를 조율하는 기능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곤란한 집착에서 오는 과중한 편중 혹은 불균형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집착을 와해하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의 문제에서 명상엔 우선 신체적 감각과 느낌을 깨우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직접적 인식에 특화된 자각을 깨우는 과정이 따릅니다. 의식은 모든 세포들의 연결에 의해 산출된 유통 과정이므로 전체 세포의 활성화는 곧 의식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자연 환경에서의 감응력과 대인관계 안에서의 감수성이 전개됩니다. 곧 공감 능력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감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상을 통한 공감 능력의 증대는 인간의 잠재 능력 중의 하나인 영감을 깨우게 됩니다. 공감이라는 외부 환경과의 소통을 통해 직관적 인식이 발달하고 이것은 정보를 개별 파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혼돈 속에서 질서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은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가는 회귀 과정입니다. AI 시대에 진연한 인간 의식의 부조화는 명상을 통해 균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 의식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대인은 많은 이유로 마음에 무수한 병리적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라는 외부 환경은 이 증상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학이나 심리학, 문학과 예술은 이런 증상들의 직접적이고 뚜렷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분야가 인간 의식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간접적 접근에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정체가 심하면 과감한 수단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화가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인간의식도 초기화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인류는 이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십만 년간 너무 많은 오류가 인간의 의식에 누적되었기 때문이며 자기 삶에 충족함을 가지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아마 그 분명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인류는 명상을 통해 근원으로부터의 자신의 존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여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현재의 낡은 존재 방식이 아니라 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의식의 초기화, 이것이 명상이 제시하는 AI 시대의 인류가 직면한 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긴 논문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 좀 걱정을 했는데 PPT를 짧게 해주셨고 우리 논평자 강의도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금방도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수행 의식의 전체성에 대한 말씀에서 굉장히 수행에 대한 책임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사용하신 언어가 굉장히 창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강인철 박사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개인적 수행 책임 많고 또 굉장히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창조적인 머리를 가진 두 분의 오늘 논평과 이 질의감이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까 읽어봤는데 논평이 신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을 많이 들 수는 없습니다. 10분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의 강인철입니다. 일단 저 논평문을 좀 읽어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7페이지입니다. 최근 4차 산업이라는 익숙하지 않았던 어휘가 사회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무인운송수단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이 사회의 구조와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이 어느 정도는 실현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그런 기술의 발전 과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철진 선생님의 그 AI 시대의 명상의 역할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철진 선생님의 그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반적으로 그 배철진 선생님의 그 명상에 대한 그 고민과 경험, 식견이 두루 보이는 소중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담론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도 이제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는데 뒤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실 글의 그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명상에 관한 말씀 잘 들었지만 이 글의 이제 중심 주제가 AI 시대에 관한 얘기라면은 사실은 이 보통은 순서가 이 문제 제기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명상에 관해서 사실은 요 그 30페이지 중에 대부분이 차지를 하는 반면에 정작 AI에 관한 얘기는 뒤에 이제 조금 나오는 그 구성에 조금 사실 이걸 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비교적 긴 분량을 차지하는 그 2장, 이제 명상에 관해서 다루시는 그 2장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2장에서 많은 내용을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계신데, 이거 자체로는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AI에 관련해서 이게 다 이 하나하나씩 이제 소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AI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너무 폭넓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 최근 10여 년간 새로 등장한 용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AI일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세상에 잘못된 정보죠. 실제로는 1950년대부터 이미 AI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일부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이제 사용되고 있던 단어인데, 10년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인 것처럼 다룬다거나, 이제 AI의 문제로 AI 시대라고 하면은 AI가 이제 대표하는 그냥 지금의 현 기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겠지만, AI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 SNS나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별개의 것들인데, 이것들은 너무 하나로 이제 뭉뚱그려서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목 자체가 AI 시대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뭐 새로운 기술이 있는 시대라거나 뭐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시대라거나, 이게 좀 교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과연 이제 선생님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들이 과연 AI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라는 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 발표 중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왔다 갔다 좀 혼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SNS에서 아니면 자기가 만든 아바타랑 자기 자신이랑 자기 아바타랑 뭐 혼동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시대에 나온 새로운 문제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겪어오던 문제죠. 저만 해도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냥 TV 보면서 웃을 때 반바지 입고 이럴 때랑 여기 나와서 이제 그래도 양복 입고 와서 자는 척할 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말투도 다르고 앉아있는 폼도 다르고 취하는 자세도 다른데, 그 자체가 이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늘 다른 사람으로서의 연기를 하면서 살게 되고 있는 거는 굳이 SNS 시대에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계속 같이 해오던 문제인데, 이게 AI 시대에 갑자기 새로 나온 문제인 것처럼 제기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기하신 그 문제의식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요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생각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그냥 비단 AI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내용, 다른 풀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 논의하는 글이라면은 조금 지금까지의 명상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대안법이 아니라 요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맞춘 뭐 다른 종류의 좀 더 특화된 그 논의가 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명상에 관한 이제 선생님의 이제 오랜 그 식견이 드러난 점은 이제 이 글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이제 이 글의 중심 주제 AI에 관해서 얼마나 이거를 잘 소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뭐 바로 예. 네. 아,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논평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논평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변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도 좀 길기 때문에 그냥 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논의의 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상 뇌 AI라는 그 논의의 순서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논의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제가 이게 논자의 논지 목적에 따라 논의 순서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논평자와 같은 그 논의 순서를 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장 앞에 이제 AI 문제를 좀 다루었으면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1장에서 간략히 그 서문에서 그렇습니다. 그 AI가 초래할 수 있는 약간의 극단적인 다른 분의 예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그 학회 참석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 숙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떤 상식적인 내용을 초반에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미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논자가 명상 뇌 AI의 순서를 따른 것은 명상 자체를 마지막에 다루며 AI와 명상의 역할을 논하게 되면 명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발생해 불간의 상호관계성을 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명상 자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명상에 대해 길게 논할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명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4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의 뇌 부분을 AI 앞에 위치한 것은 AI의 모든 구조와 특성이 인간의 뇌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10여 년간 새로 등장한 용어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은 AI일 것이다 라는 제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세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명 AI라는 용어가 2000년도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로라는 단어를 굳이 문제 삼는다면 어느 정도 조금 과한 표현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61년 전에 처음 등장한 이 용어를 2000년 이전에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예를 하자면 여기 계신 논평자님을 제외하고는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알고 계시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논자는 세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떠나 타지에 몇 년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니 모든 것이 새롭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집을 처음 보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알던 용어라도 그 의미나 활용이 변화를 가진다면 그 용어가 새롭고 새삼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 알던 개념의 카테고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AI 개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논평자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논평자와 제가 가진 AI에 대한 개념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본논구에서 아까 제가 개념을 정리했다시피 그 AI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을 확보하고 창조 활동을 하는 모든 유형의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모든 SNS 시스템 그리고 알파고 뭐 의료 AI인 왓슨 등은 확연한 AI로 진입하였고 산업 로봇이나 무인 전투 장비 등은 곧 이 영역에 들어올 것이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AI가 인간의 감각과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주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의지를 발동하는 주체이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AI에 종속되어 있는 기능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SNS와 그로 인한 아바타와 정체성 문제 그리고 증강현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가 AI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IT 시대의 모든 출발과 원천은 AI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공학적인 문제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AI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자는 IT 시대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의 원점에 AI를 놓고 논지를 이끌어갔습니다. 60년 전의 AI와 2017년의 AI는 비록 같은 이름을 달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내포하던 카테고리의 변화와 확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AI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본 논고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것이고 모든 논쟁은 끊임없는 평행성과 혼란 속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IT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명상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명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장에서 그 많은 지면을 하려하며 명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명상이 단순히 형이상적 유의라면 AI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종교나 철학 이전에 의식에 관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논자가 인간의 뇌를 논하고 AI를 논하고 IT 시대의 위험을 논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구에서 우선적으로 명상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본 논구의 결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의 초교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이 실제적으로 의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초교화라는 용어가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명상은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라 의식의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단지 AI로 인한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오래전부터 그리고 문화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미미할 수 있던 이 문제가 AI의 등장으로 급격한 심각성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게 될 지점까지 오면서 우리가 정체성 문제와 AI와 관련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장의 논의가 빈약하다는 점은 저도 다소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장과 3장이 충분히 소화가 되면 무리 없는 논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주어진 학회 발표용 소논문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이 나와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번 논고의 목적은 정답을 도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주제가 IT만의 영역이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논평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논의는 메일을 통해 우리가 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 박사 제 반박으로 미리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 잘 들었고 뭐 이제 제가 지적한 문제 중에 뭐 순서에 관한 얘기는 선생님 말씀처럼 뭐 논자 이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적어도 이제 그 AI에 관한 얘기를 적어도 인문학 차원에서 다루고 싶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시라면 적어도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해서는 그 궤를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언어라는 게 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라면은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정립하고 있는 정의,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미래 AI가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적어도 문제의식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AI의 문제, 아니면 가상현실의 문제, SNS의 문제 다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각각 다른 용어를 얘기를 해서 다뤄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AI라고 해주시면은 이게 오히려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싶으면 좀 더 영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AI라는 용어가 사실 선생님은 그동안 아는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SF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오히려 이 뭐랄까요 좀 너무 판에 박은 것처럼 한 장르를 차지할 정도로 이 뻔히 사용되던 단어가 AI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에 생긴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제기되던 이제 문제였고 오히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유행이 한 30년 따라 돈다 그러잖아요. 사실 30년 전에 굉장히 크게 이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이런 이제 굳이 막 이렇게 제기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그 사용되는 용어로 치면 가상현실의 문제에도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왜 AI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 그 인공적으로 만든 그 지능이 어느 정도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보통 그 얘기를 할 때는 거기 집중되는 편이고 선생님 제기하신 문제들은 가상현실에 직접 인간이 들어갔을 때 그걸 처하는 인간의 의식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를 위주로 다루셨는데 이 AI가 자꾸 AI라는 용어에 계속 집착을 해서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글 전체가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너무 이제 그 사소한 거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은 그 얘기를 다뤘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가상현실과 내지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폭넓은 AI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 논문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좁은 AI라는 단어를 너무 폭넓게 사용하셔서 혼란이 시간이 뭐다 돼 갑니다만은 몇 분 아마 문진석 박사. 목소리 좀 크게.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입니다. 저는 원자가 말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어의 혼란 문제보다는 아마 이 논문에서는 AI의 그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상이 기반이 된 신인류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영상이 기반이 된 인류의 진화의 다음 단계에 대한 원자의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고 싶고요. 왜냐하면 영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영상이 얼마나 영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인류가 충분히 갖추었을 때 그 인류 사회는 어떤 모습의 그 사회가 이루어질까 그것에 대한 원자의 그림을 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신인 인류가 아직 명상의 의식 상태를 체험하지 못하고 유언적인 구조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하지만 저기 사회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그리고 투쟁적인 인류와 공존이 가능할까 혹시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문 박사님의 질문해 주신 과학과 명상이 결합된 우리의 인류의 미래상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렇죠. 명상이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류 사회가 이루어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비슷한 것 같은데 과학과 명상이 결합된 미래상이 어떤 것일까?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좋은 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뭐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논의 자체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상을 뭐로 이해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고 인간의 의식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밝히기 시작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실은 그 얼마 되지 않다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얼마 되지 이제 시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 명상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는 의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지식이나 제가 이렇게 과학으로 제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과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의식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인류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문제에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의식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깨달음이나 뭐 해탈 이것은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해탈과 종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철학적인 이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 발판 작업이 이 명상이 있고 배경의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의식과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가 명확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를 때는 뭐 깨달음인 다른 어떤 이상들이 항상 그 뜬구름이거든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상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인간을 보다 더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의 그 어떤 AI와 관계에는 저는 뭐 여러분도 나름대로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야기하는 AI가 저는 그 새로운 인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저는 그 AI가 감정도 가지고 그 인간과 하고 있는 모든 의식을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AI가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될 새로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유인원들이 뭐 이렇게 서로 경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우리가 인간 자체에 대한 우월성을 버린다면 AI는 어떻게 보면 새로 등장한 하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하나의 종으로 분류를 하기 힘들죠. 근데 조금 생각만 이렇게 열어놓는다면 하나의 종으로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의식을 가진 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종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 새로운 종의 현 인류가 이렇게 지배되고 결국은 도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긍정적인 방향이라 그러면 이러한 사실 AI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아직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단순히 뭐 과한 어떤 불안이라고도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한 불안이 아니라 충분한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하고 이것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문제는 예. 제가 보는 부원자께서 AI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AI가 인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AI를 장악한 특정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안으로서 명상을 예, 그 문제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견해인데 AI가 곧 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AI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한 사람들이 통제 밖을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답변이 셨습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말씀하세요. 발표와 논평을 잘 들었습니다. 배철진 선생님 경우는 아주 보기 드문 요가계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한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한 가지는 제가 제 자신도 명상도 하고 뭐 수행도 하고 탐구도 하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 아주 수준 높은 그 요기 학자들을 만나면서 또 느낀 것도 하는데 아주 흥미롭게 심오한 통찰과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무지가
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하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탐구를 할 때 어떤 오류가 개입하게 됩니다. 지금 강영철 선생님이 계속 지적하는 문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다른 면에서 보이는 통찰이 엄청난데 그 기본적인 상황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또 이 중중생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하에 관해서도 또 하시는데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과학의 사람들 많이 만나고 했지만 그 반면에 첨단과는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강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이 관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분야가 지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강한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유보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좀 강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거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명상이나 뭐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데 하면 할수록 이 자체가 뛰어난 점이 있지만 또 대단히 부족한 면도 많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점에서 서양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뭐 사회학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지금 명상에서 굉장히 깊은 아주 뛰어난 그 탁월한 정말 널리 알려졌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 지금 많이 담겨 있어요, 논문에. 그래서 그건 정말 귀한 것인데요. 근데 배 선생님은 이 명상만으로 충분하게 AI를 포함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병폐, 역해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 명상은 아니지만 전혀 계통이 다른 정신분석이나 등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분야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탐구와 연구에 스스로 탐구를 열어서 서로 소통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보십시오. 예. 네, 황 교수님 두 개 질문하셨는데 예. 첫 번째는 탐구 시에 오류가 있을 때 이게 대처 방안인데 이건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제 생각에도 좀 공부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좋은 것 같고 예. 두 번째 명상만으로 과연 AI 중심의 과학기술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만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해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류 문제를 충분히 오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저의 이제 성격이나 이제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톤이나 논지가 좀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 장소나 아니면 제 표현 자체가 강하게 나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정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나 뭐 또 좁게나 학계나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자기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고 서로 그 와중에 논의가 되고 서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발표를 했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남의 질타나 비판을 받았을 때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일단은 노출을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따듬는 것이 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감하게 제 오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하면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명상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요가라는 것, 그리고 어떤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와 우리 이제 현대 요가 사회와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요가라는 주제를 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뭔가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문이라는 자체가 뭔가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이것이 아닌데요라는 게 논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정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그걸 강력하게 제시하는 게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좀 과하게 표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뭐 AI 시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상황들은 모든 분야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 명상이 인간의 그 의식을 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답변 중에 지금 죄송합니다. 저 김재건입니다. 근데 그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동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훌륭한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이제 특히 PPT 발표 가운데 명상의 이제 단도직입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명상의 궁극의 목표가 이제 의식의 초기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인식의 구조 체계상으로 해서 이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건 이제 명상의 어떤 그 단계라고 하는 게 비판단적 지각,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거를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셨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의식,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목표라고 할까, 그 경지가 마치 의식의 초기화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마음수련원이라든가 외부의 단체들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라든가 전문 수행자를 포함해서 과연 그 명상의 궁극적 그 목표와 단계가 의식이 초기화할 수 있는지, 의식의 초기화라고 보는 것은 마치 기계론적 사고, 인간을 마치 기계로 보는,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먹통이 되면은 초기화를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가? 또 인간의 그 내면의 문제가 단순히 의식을 초기화하면 되는 건가? 마치 명상이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상의 초기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명상이 과연 뭘 지향하느냐에 대한 것은 전통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접근하고 이해를 한 것은 그 특화된 불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문화와 특정 종교에 국한된 맞추어진 그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지 않고 각 문화권과 다른 전통 속에서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명상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인간의 지금 우리가 일반 의식과 판단하지 않는 의식이 많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화라는 것은 그 혼란을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 혼란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것을 초기화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각 전통에 맞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그 발전된 이렇게 뻗어나간 거기까지를 구체적인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는 그 명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특정 전통에 제가 이렇게 속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초기화를. 네, 지금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많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오버된 관계로 여기서 두 분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